자, 이번에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되는 케이스를 갖다가 한번 보죠.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예는, 굳이 뭐 복소 변수 함수를 왜 써? 고등학교 방법으로 되는데. 사실 얘도 고등학교 방법으로 된 거죠. 이제 주로 고등학교가 무한대를 커버를 안 하니까, 무한대를 커버를 하는 거는 대학 수학에서 할 거고, 무한대 안 나타나는 것까지만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코시의 위대한 거, 바로 이게 적분이 된다는 거죠. 0에서 무한대까지 x분의 sin x dx. 자, 이것은 코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코시 이전에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는 이건 안 돼. 이걸 어떻게 적분해?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만약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컴퓨터는 무한대를 몰라요. 컴퓨터가 무한대를 아는 순간에 컴퓨터는 모든 로직이 다 깨져버려요.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다 하는 순간에 모든 로직이 깨져요. 컴퓨터는 그래서 무한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원하는 자릿수까지 할 수 있도록 무한대 대신에 아주 큰 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건 자신 있거든. 그리고 구간을 무한히 잘게 쪼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 나가는 거죠. 그죠? 저 그래프 아래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는 단순 노동에는 강하니까 1억 번이든 1조 번이든 이거에는 굉장히 강해요. 생각은 약하지만. 자, 그래서 x분의 sin x 같은 경우를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x sin x라는 이런 인테그랄이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를 u라고 두고 얘를 v'라고 둬가지고 부분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얘는 차수가 좀 줄어들어서 부분적분으로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x분의 1이 있고 sin x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얘는 부분적분으로 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치환? 뭘 어떻게 치환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복소 변수 함수론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 해결되는 것을 처음으로 보인 건 역시 마찬가지로 코우시라는 거죠. 자, 이제 코우시가 여기에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0부터 무한대니까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복소 평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0부터 무한대까지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저를 보게 되면은 sin x와 x가 다 기함수예요. 그죠? 근데 기함수를 기함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더 달리 우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갖다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얘는 뭘로 바꿔 써줄 수 있다? 얘가 우함수가 돼버렸으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x분의 sin x의 x, 우함수니까. 그죠? 자, x분의 sin x는 틀림없이 점점 작아지게 될 거예요. 마치 진폭이 x분의 1처럼 작용하니까, 그죠? 그래서 원점일 때에는 극한에 의해서 1이 되지만은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이게 한 만쯤 돼버려, x가 만쯤 돼버리면 어떻게 돼? 만분의 1 사인 만이 되죠, 그죠? 사인은 지 아무리 커봤자 1인데 만분의 1이 되니까 너무너무 작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렇게 삐지고 올랐다 출렁출렁거리다 금방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매스매티카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x분의 sin x가. 따라서 이 x분의 sin x는 나중에 양자역학에서도 군속도, 그러니까 파속에서도 사용된다는 얘기가 되죠. 또는 디락 델타 펑션 같은 경우를 공부할 때도 x분의 sin x가 사용되는데, 그때 이 적분이 안 됐다면은 이제 아무것도 그 진도를 못 나갔는데 코우시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사인이 있으니까 이 사인과 코사인은 말이에요. 반만큼만 편한 함수예요. 완전히 편한 함수가 아니라 한 반 정도만 편한 함수. 그럼 완전히 편한 함수는 뭐냐? 지수함수, 엑스포넨셜.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 2분의 1에. 얘는 어차피 실수니까 sin x. imaginary part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exponential ix dx 하면은 지수화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의 나는 허수부만 찾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시의 생각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했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친구는 나중에 이 친구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일단 J라고 씁시다. 그래서 J라는 값만 구하면은 그 친구의 허수부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은 J가 실수로 나오면 큰일 나죠. J가 실수로 나오면 허수부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저적분이 0이라는 얘기인데 저적분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나올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몇 개만 조금만 더 해봐도. 그러니까 틀림없이 J는 뭘로 나올 거냐면 허수부가 있는 그런 형태의 함수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원하던 대로 이제 그 적분의 영역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exponential 함수를 넣어준 이유는 exponential 함수를 넣어줄 때 원을 붙이기가 쉬워져요. 그 얘기는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은 exponential의 마이너스에 무한대는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 갖고는 이런 성질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사인, 코사인 갖고는. 근데 지수함수는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간다. 그러니까 반지 칸투어를, 클로즈 칸투어 C를 반지름이 무한대인 친구를 잘 붙여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쪽 컨트리뷰션이 0이 되게끔 칸투어를 잡으면 된다. 자,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된다는.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튼,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수학과 가서 복수변수 함수론을 들었을 때, 중간고사 때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황당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칸투어를 안 주는 거지, 당연히. 칸투어를 안 주니까, 칸투어 찾느라고 막 이리도 그려보고 저리도 그려보고 저리도 그려보고 그러니까 교수가 아주 고약한 문제를 낸 거죠. 이제 사실은 수학과 교수가. 그래서 칸투어만 찾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수업 시간에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칸투어만 정확하게 찾은 친구도 부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칸투어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는 칸투어만 잡아냈으면 이 친구 머리 좋은 친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칸투어 잡기가 그닥 어려운 친구들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경우를 얘를 붙여서 아까처럼 내가 이런 칸투어를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여기 원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J는 마이너스 R부터 말까지 나중에 우리는 R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나중에. 우선 편의상 R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이 적분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러한 반달 모양의 이 형태를 여기를 지나갈 때 이게 Z분의 exponential IZ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함수는 z 이퀄 0에서 분명히 4를 갖고 있는데, 오케이? z 이퀄 0에서 지금 4를 갖고 있죠. 심플 4를 갖고 있어. 근데 z 이퀄 0에서의 4이 하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토폴로지컬리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closed contour는 세 개의 점을 세 가지 영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의 점, 경계의 점, 그 다음에 외부의 점. 그죠? 그럼 경계는 뭐냐?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위상수학에서 이 경계가 차지하는 역할은 무지무지 커요. 이 바운다리가 차지하는 역할은. 사실은. 자, 근데 뭐 위상수학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어찌됐든 처음으로 내가 선상에 나타나는 이게 G 마이너스
g 마이너스 i만 돼도 좋겠는데 그럼 여기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선상이. 자, 이럴 때 코우시가 쓰는 방법은 속칭 얘기하는 코우시의 principal value라고 하는 코우시 테크닉을 쓰는 거죠. 사실은.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블 리미트를 쓰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렇게 가고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껑충 뛰자 허핑을 하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컨투어 감마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근데 얘는 뭘로 잡냐면은 입실론이라는 반지름을 갖도록 잡아요. 물론 당연히 얘는 R이라는 반지름을 갖고 있는 이러한 친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코우시에 선상에 이렇게 그 폴이 있을 때 그 코우시의 테크닉은 그 선상에 있는 점을 살짝 건너뛰는, 껑충 뛰는 복소수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1차원이면 뛸 공간이 없죠. 그죠? 복소수가 되면 2차원이니까 껑충 뛸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껑충 껴서 입실론. 그래서 더블 리미트를 갖다가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R은 무한대로 보내고 입실론은 제로를 보내는 이러한 극한.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코우시 적분 정리에 따라서 우선은 이 감마라는 컨투어를 통해서 Z분의 exponential ig라고 하는 친구는 0이 돼요. 왜? 폴을 밀어냈으니까. 폴을 밀어냈기 때문에 0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냐면은 인테그랄 요만큼 간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요만큼 간 거, 여기 반지름이 입실론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간 거, 요거를 이쪽을 A 파트, 여기를 B 파트라고 합시다. 여기 A 라인, B 라인,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아주 큰 원을 따라간 거, 반지름이 R인, 이런 형태를 따라간 것을. 자, 이제 더블 리미트를 생각할 거예요. R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입실론이 0으로 가는 리미트를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리미트라는 얘기지 exactly 0은 아니라는 거죠. 리미트로 보낸다는. exactly 0이었으면은 코우시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죠. 리미트로 간다는 얘기는 리미트로 입실론을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입실론이 0이 아닌 값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점점 극한으로 보내서 한다는. 그런데 A하고 B하고는 분명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입실론을 거의 제로로 보내고 아무 문제될 게 없으니까 붙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즉 A하고 B를 합친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J라는 적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이 큰 원부터 한번 카운트를 해봅시다. 큰 원. 큰 원은 반지름이 R이고 R을 무한대로 보낼 이러한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큰 원을 따라갈 때는 이 큰 원을 따라가는 그런 케이스는 Z가 뭐가 되냐면은 R배의 exponential I 세타. 그리고 세타는 어디부터? 0부터 파이까지 돌아가죠. 따라서 이 큰 원을 쫓아갈 때에 Z분의 exponential IZ DZ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로 갈 거고 Z가 R배의 exponential I 세타하고 여기가 exponential I하고 R배의 exponential I 세타하고 DZ는 I의 R배의 exponential I 세타 D 세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사라지고 하면은 I가 나오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하고 exponential IR하고 exponential I 세타는 다시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결과는 I하고 0에서 파이까지 하고 자, 얘의 I랑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고 플러스 IR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지수 법칙을 쓰면은 여기는 exponential IR cosine thet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g가 아무리 커져봤자 1이에요. 그죠? 그죠? 얘의 크기는 1이라고. 그죠? 따라서 R이 네가 아무리 커도 1억이나 1조가 돼도 얘는 크기가 1이라고. 그에 비해서 얘는 결국 실수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R이 1억이나 1조나 1경이 돼버리면은 이 사인 세타의 부호가 플러스냐, 사인 세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0으로 툭 떨어질 수도 있고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라면은 만마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R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무한대로 블로우업 해버려요. 그러니까 등식상에서 얘가 하나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지금 얘랑 더한 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못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얘가 이 컨트리뷰션이 0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가 플러스 값이 돼서 사인 세타가 플러스가 돼서 그러면 마이너스의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0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그럼 사인 세타가 플러스인 4분면은 바로 얼사탕코에 의해서 1, 2, 4분면이 됐죠. 그죠? 1, 2, 4분면에 원주가 놓이도록 잡아줘야 된다. 그 얘기는 상반원을 그려야 된다. 어퍼 하프 플레인을 그려야 된다. 어퍼 하프로.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의 경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예제는 위로 그리나 아래로 그리나 답이 다 나오지만 이 경우는 위로 그려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아래로 그리면 만약에 칸토를 이렇게 아래로 그리면 3, 4분면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3, 4, 4분면에서 3, 4, 4분면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칸토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컴퓨터로서는 교육을 받지 않는 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지, 지금. 이제 그 점이 좀 아쉬운데, 만약에 칸토어까지 다다다다닥 해주면, 사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마무시한 그 발전이, 적분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좀 더 기계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좀 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시켜서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 안 된 것도 스스로 조금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다만 인공지능이 아마 에러율이 굉장히 높게 될 거예요. 아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답을 확신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수학자가 탁 증명하는 거랑 인공지능이 그냥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실수를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는 모른다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없어 컴퓨터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상당수가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공지능에서 개하고 고양이를 갖다가 해가지고 구별시키면 꼭 몇 마리는 실패하러 돌아가거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데 고양이처럼 생긴 게 있고 아마 남자 여자 사진을 주고 구별시키면은 한 10,000명을 갖다가 인공지능한테 구별시키면은 많이 실패할 거예요. 왜? 요새 남자가 여자처럼 생긴 애들 많고 여자가 남자처럼 생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숫자를 인식시키면 더 많이 실패하는 게 사람마다 숫자가 이상하게 쓰거든. 도대체 이걸 0으로 봐야 돼? 2로 봐야 돼? 이게 3자야?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숫자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찾아서 이 문맥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옵션이 없어. 지금 인공지능 번역기가 인공지능으로 워드 프로세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자필로 썼는데 이게 내가 아주 옛날에는 내가 별빛의 단어를 전부 다 비읍을 세타로 썼다라고 하면은 아주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타이핑을 할 때 세타하고 막 외계어가 나오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어떤 적당한 시나 문장 속에서 들어가면은, 아, 이 문맥에서 저 친구는 저 세타처럼 쓴 게 저게 비읍일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별빛으로 나와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리을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처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이 정도는 다 구별해낸다는 얘기. 그거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문맥 없이 만약에 숫자만 썼는데 숫자를 막 이상하게 썼다.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판단해내기는 쉽지가 않다. 아직도니까 더 그쪽 방향으로도 그 연구를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인공지능 장치가 나와야 되겠죠. 어찌됐든 뭐 나 같은 아니지만. 자, 어찌됐든 이렇게 1, 2, 4분면을 잡으면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서 우리는 얘를 0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이 0으로 가게 되니까 일단은 0은 요 A에다가 B라는 친구, 이 친구는 결국은 입실론을 0으로 보낼 때 붙을 거고, 얘를 이제 입실론으로 0으로 보내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결국 0은 small a하고 small b를 붙인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J가 될 거예요. 극한을 취하면은. 이것이 바로 인테그랄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입실론만큼 껑충 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반원을 쫓아가서. 그럼 결국 J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하고 인테그랄 이 친구가 되겠네요. 0을 포함하고 반원. 자, 코시 정리해서 사실상 이런 반원인데 찢어졌죠. 그러니까 클로즈 칸투어가 아니에요. 오픈 칸투어죠. 그죠? 맞잖아. 열렸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일단 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냐면은 요만큼 가려다가 더 가려다가 반만큼만 갔다라는 거지. 오케이? 점선만큼 더 가려다가 못 가고 반만큼 갔다는. 자,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배야. 반지름이 입실론이에요. 0에 가까운 값이지만 0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입실론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0을 포함하는 반지름이 1인 그러한 칸투어의 2분의 1이다. 자, 원래 이거는 이러한 오픈 칸투어에서 코시 정리는 없는데 이렇게 풀 칸투어의 절반으로 잡아줘가지고 하는 것을 코시 프린서플 밸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폴이 선상에 있을 때 코시 프린서플 밸류를 써준다는 얘기가 돼서 그럴 때 앞에 P라는 대문자를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나는 뭐 별로 안 써요. 어찌됐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1에다가 이러한 칸투어. 지금 다 이게 빠졌네. 그치, 이제 여긴 닫아도 되죠. 얘는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열려있고. 열려있을 때는 열려있는 경로에 대해서는 복소 변수 함수론이 소용이 없어. 근데 이게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입실론 반지름이고 0이고 뭐죠? Z분의 exponential IZ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하고 2파이 i하고 리지드 Z 이퀄 0에서의 Z분의 exponential IG라고 하는 이러한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값이 그러니까 결국 코시 주치가 되는 거죠. principal value. 따라서 얘는 파이 i하고 z 이퀄 0에서 simple 폴이니까 아래 거 미분 위에 거 그대로. 그런 다음에 z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파이 i가 되겠네요. 그래서 j가 파이 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 파이 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 i가 딱 되고 나니까 그놈의 이미지너리 밸류만 생각하면 되죠. 그놈의 이미지너리 밸류는 파이 i가 스노스니까 이미지너리 밸류는 바로 허수분은 파이. 따라서 이 적분의 결과는 파이 오버 2라는 얘기예요. 자, 그 시대는 컴퓨터가 없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과연 이런 그 더블 리미트가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공격도 당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오고 바로 코시 적분, 적분을 수행을 해본 거죠.
수행을 해서 x분의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x분의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컴퓨터니까 x분의 sin x라는 게 이렇게 출렁되겠죠. 그럼 여기를 토막으로 팍 나눠서 거기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을 세워서 요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주고 해서 수치 해석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건 이제 컴퓨터가 아주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0에서 1억까지를 한 1조 등분을 시킨다든가 등분을 그보다 더 크게끔 등분을 시켜가지고 어떤 등분을 시켜도 계산해 보면은 그 수렴값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다만 이 방법 이외에 만약에 저적분을 지금 설명한 독소수를 안 쓰고 적분을 성공시키면 바로 논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논문이 되는 거고 다른 치환이에요. 현재로서는 보일 것 같지가 않아요. x분의 1과 sin x라는 친구의 교묘한 그 형태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코사인 x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실수부가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얘가 기함수, 오함수. 따라서 fully 기함수. 그죠? 기함수의 마이너스 같은 값에서 플러스 같은 값까지의 적분은 제가 수렴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기함수의 적분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문제로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만약에 0부터 무한대까지의 x분의 코사인 x 같은 경우가 0부터 무한대까지의 x분의 코사인 x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들은 속칭 만약에 0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코사인 x 이런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적분은 되겠느냐. 자, 이런 형태는 얘가 지금 기함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바꿔 써줄 수가 없어요. 우함수일 때 저 공식이 적용된다는 얘기지, 기함수일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식이 없어요. 그 얘기는 x분의 코사인 x의 형태, x분의 코사인 x의 형태는 아직까지 컨트롤을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나도 본 적은 없어. x분의 코사인 x의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 아마 수치 해석으로는 답이 나올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x분의 코사인 x가 과하게, 특히 물리하게 안 나타나고 이 형태가 물리하게 나타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x분의 sin x는 양자역학의 스타팅 포인트, 즉 다시 말해서 파속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나오기도 하고, 또는 x분의 sin x는 광학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소위 회절에 대한 프레즈넬 적분 같은 경우들을 할 때에, 그죠? 회절 무늬 같은 경우를 할 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x 이퀄 제로에서 피킹이 되고 그 피킹을 지나면 금방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전공에서 광학에서 나오게 될 거고 양자역학에서 나오게 될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쟤를 갖고 델타 펑크션을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디락 델타 함수를 쟤를 갖고 만들 수가 있다. 일단 코시의 제일 대표적인 예.